안녕하세요. 코인정보소 시황분석 채널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인정보소를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달쯤에 커뮤니티 내에서 유튜브 시황 채널에 대한 수요조사를 간단히 진행을 했었고, 개인적인 일로 인해 조금 늦게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어떤 유료 픽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강요 등의 목적이 아닌 현재의 시황에 대한 분석으로, 매매에는 꼭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황 분석의 진행은 기존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개인적인 견해들 위주로의 어떤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 기존에 운영되는 뉴스 관련 컨텐츠들이 워낙 요즘에 많기 때문에 매매에 저희가 꼭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뉴스들 위주로만 살펴보고 의견 나누는 식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어떤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식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녹화 방송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 미 연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중요 실적 발표 등의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매매 실시간 방송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어떤 실시간 방송을 겸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황 분석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달러 차트부터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분석 드렸을 때 TP 값 일단 65K였었죠. 65K를 TP를 저희가 목표값을 잡고 이 상승장 중에 아마 제가 마지막 분석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난 4월 14일이었죠. 4월 14일에 65K까지 찍고 난 이후에 살짝의 조정이 왔었고, 이렇게 추세선을 16일에 이탈을 하면서 하락의 어떤 조짐이 보이다든지 이 H자형의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지난 주말에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지난 저희가 2번 상승 파동의 넥라인이었던 주요 넥라인이었었죠. 57K가 57K까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원웨이로 이탈을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53K 정도나 이렇게 지지를 받을 줄 알았었는데, 좀 롱 청산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면서 50K까지, 이거 50K가 어떤 구간이냐면요, 이번 2월 달부터 이어져온 이 파동에서 이번 달 2월 달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 부분이거든요. 50K까지 일시적으로 뺀 다음에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일단은 다시 주요 넥라인이었던 57K까지 붙여줬다가 53K 다시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이 박스권 안에서 일단 파동을 그리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회해야 될 것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먼저 돌파를 아까 저녁 시간대에 했었고, 이 위에서 일단 마감이 됐어 가지고 다시 주요 넥라인 57K였던 주요 넥라인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의 그 하락의 모습들을 보면은 주로 보통 원웨이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넥라인까지 올렸다가 다시 보통 한 번, 두 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빠졌다가 넥라인까지 올렸다가 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앞에서 많이 보였었거든요. RSI에서만 봐도 이렇게 주식에서 보통 저희가 짝꿍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통 두 번 이상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원웨이로 크게 떨어졌지만 한 번에 더 하락은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의 그런 주요 모습들을 보고 일단 열려있는 가능성은 이 박스권 내에서 다시 하단 50K까지 투바텀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추세선 따라서 쭉 내려가가지고 이 45K 라인, 이 박스권에서의 하단 지지 라인까지도 일단은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4시간 봉에서의 상황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주말부터 시작된 이 파동 자체가 주요 이런 넥라인이라든지 주요 지지 구간들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모습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중기 파동 형태상에서 이제 하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 상승 파동 중에 조정 파동의 형태로 볼 것이냐 이것들을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분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보기에는 하락의 연속성이라든지 하락의 근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의 근거가 쌓여야 하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 그때 근거가 쌓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락의 연속성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도 다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맥없이 이렇게 얼마 못하다가 다시 저점을 낮추면서 볼륨이 동반된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의 근거가 쌓여야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락에 대해 대응을 하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근거가 쌓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더군다나 이런 급락에서는 다시 급반등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락을 뭐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의 시작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모습처럼 지난 2월 말경이었는데 이런 모습처럼 급락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의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수축되는 형태의 이런 모습들을 거치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거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걸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4시간 봉에서도 일단 첫 번째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이 위에서 봉 마감을 했어요. 이것까지 기다리느라고 조금 더 기다렸었는데 1시까지 그 4시간 봉 마감을 이 하락 추세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고 어느 정도 이 수축되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보고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이 하락이 끝나려고 하면은 이 주요 넥라인 57K로 넘어야 하지만 이런 어떤 식으로 이런 파동을 그리다가 뭐 이렇게 되든지 파동을 그리다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 65K를 찍고 시작하였던 이 하락 추세선 예를 들면 25일 기준으로 00시 이 부분을 넘어야 단기 하락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장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목표는 TP값 아직 여기 뭐 68K에서 71K 정도까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파동을 보면서 이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황 분석을 하면서 이제 꼭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고 나서 도미넌스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도미넌스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일단 물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이런 상승장에서나 이런 수익률 부분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물론 수익률이 높지만 보통 알트코인 뭐 몇백 프로, 뭐 200%, 300% 아니면 좀 많이 올랐을 때는 10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알트코인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도미넌스거든요. 도미넌스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계속 분석을 드렸었고 그래서 도미넌스도 달러 차트와 함께 항상 시황 분석에서 같이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이제 2010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 정도 처음부터 좀 분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1년 초였습니다. 일단 2019년 최고 고점이었죠. 이 73라인. 73라인까지 2011년 초에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하면서 여기까지 찍었었어요. 그때 이 73라인 여기 저항까지 찍다가 일시적으로 여기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 하다가 이제 이더 뭐 에이다 뭐 이런 주요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동매수가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2011년 2021년 1월부터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아니라 어떤 마이너 코인들이 저희가 속칭 뭐 이렇게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코인들이 좀 도약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시총을 많이 뺏어간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이 62 라인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지지부진한 이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반등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지난 하락 이제 오랜 구간 동안 하락 구간이었고 지지 구간이었던 이 57 라인도 올해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탈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 2019년 지지 구간이었던 지금은 52 라인에 걸쳐져 있는데요. 뭐 아직 파동의 형태로만 봐서는 여기가 뭐 바닥이니 아니면 밑으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이번에 비트의 하락과 더불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냐 이런 모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 투바텀 형태라든지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투바텀 형태가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투바텀 형태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의 큰 거래량 동반한 도미넌스니까 거래량이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위에서 내려오는 역배열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평선들 한 번에 뚫을 만한 그런 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도미넌스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을 하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빠질 거냐 알트장이 될 거냐 그거를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파동의 형태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도미넌스가 진짜로 반등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진짜 최장기 추세선이었던 이 보라색 추세선이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놨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뭐 투바텀을 찍든 여기서 원웨이로 올라가든 적어도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도미넌스가 이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비트의 뭐 모습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알트가 조금 더 우세한 장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제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전에 분석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달러 차트도 제가 한 번씩 분석을 드렸을 거예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2017년도까지만 해도 뭐 달러 차트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차트라든지 이런 그런 다른 차트의 시장과는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받지 않는 모습이었었는데 2018년, 2019년, 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달러라든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제 특히나 더 10년물 미국 그 국채 10년물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좀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 시장들과의 연관성도 생기고 그런 차트들과의 서로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반대 움직임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주류의 이제 어떤 이 크립토 시장이 주류에 편입이 된 것이 아닌가 같은 자산 시장과 엮여 있는 돈의 흐름과 엮여 있는 시장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달러 차트를 보자면은 달러 차트는 기본적으로는 주봉 이상으로 일단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워낙 이제 달러 차트는 이 세월이 오래됐다 보니까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전부 다 참고해가지고 보기에는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드리겠지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4시간 봉이라든지 1봉 정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차트의 모습은 여기 매물대 이 박스권 그려놓은 거까지도 이렇게 상단받고 일단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일단 M파동의 최상단값까지는 일단 찍고 나서 이 박스권 이 거래량이 실린 이 매물대까지만 올랐다가 다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최근의 기조로 봤을 때는 달러가 막 올라가는 게 뭐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은 어느 정도 크립토를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아직까지 뭐 달러 차트에서는 뭐 이제 미국 정부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지금 92라인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하면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도 밑으로 하락 돌파하면서 일단 하락 채널 안에서 밑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차트상 열려있는 거는 89라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 차트는 주기적으로 보긴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도 달러 차트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크립토 마켓에는 나스닥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줘야 크립토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크립토 시장이든지 나스닥 시장이든지 그 돈이 움직이는 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똑같이 돈이 들어가고 돈이 빠지는 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빠지면은 보통 비트코인이 많이 이제 크립토 시장이 많이 이제 나스닥 차트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저도 걱정을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이 하락 채널 4시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데 일단 이 하락 채널을 뚫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3월 말이었죠. 3월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짝꿍댕이를 그리면서 일단 단기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갔고 지금 전고점까지는 살짝 위로 반등을 해줬다가 어떻게 보면 전고점 저항에 걸린 거라고 봐야겠죠. 여기는 전고점 저항에 걸려가지고 살짝 비트코인이랑 같이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주말에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아직 지금 이 하락 추세선 뚫고 상승한 모습에서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라 뭐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진 않고 아직은 뭐 이평선이라든지 뭐 프라이스 액션이라든지 뭐 엘리엇 파동상으로도 아까 봤는데 크게 뭐 이제 하락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뭐 나스닥도 그렇게 나빠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뭐 파동상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H자를 그리면서 빠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의 하락은 어쨌든 하락의 연속성이 계속 쌓여야 되고 어떤 근거들을 조금 쌓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락이 시작되냐 마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어쨌든 트레이너다 보니까 어떤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파동을 그리고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깨졌을 때 이제 하락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정부 그 10년물 채권인데요. 이걸 왜 보냐? 작년까지는 저도 이렇게 뭐 10년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라든지 세계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안정화된 자산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많이 찾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랐어요. 채권 시장이 오른다는 말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뭐 돈이 그쪽으로 모이든 안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다는 이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 채권, 미국 정부의 10년물 채권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크립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이나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지금 10년물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또 특히나 올해 초 들어가지고 이 10년물 때문에 나스닥과 달러 차트가 많이 움직여요. 많이 동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난 뭐 일봉으로 보면은 뭐 작년 이제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 3월달에 빠진 이후로 쭉 밑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차 안정화된 자산, 안정적인 자산을 찾기 시작하면서 쭉 올랐어요. 큰 조정 없이. 그래서 이 라인, 지금 이제 뭐 재작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이 지지받았던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까지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이 라인에서 차라리 맞고 떨어졌으면은 그냥 뭐 이 하락에 따른 급락에 따른 이제 반등으로 볼 수는 있는데 넥라인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차트도 실제적으로 이 미국 10년물에 대해서 많이 지금 주시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크립토 시장에는 10년물이 오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좋지는 않고 지금 최고점 거의 1.77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있는데 단기 하락 채널은 또 뚫었어요. 지금 날공이긴 한데 4시간 봉에서는 단기 하락 채널을 뚫고 그 위에서 일단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저희들의 기준에서 이제 크립토 시장의 기준에서는 10년물은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여기 깨고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 그다음에 도미넌스, 그다음에 미국 달러 인덱스, 그다음 나스닥 차트, 미국 국채 10년물 차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앞으로 시황 분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5가지는 꼭 보려고 해요. 어쨌든 크립토 시장이 예전 같지 않게 이제 많은 자산 시장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장들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시황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그동안 카톡 채널에서 일단은 계속 말로써 이렇게 공유를 드리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을 듣고 넘어가고 또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카톡에 밀리면서 계속 정보를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작년부터 좀 이렇게 시험 분석을 유튜브에 올려봐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저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시황 분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큰 이슈가 생기거나 급락이 나왔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이제 방송을 하긴 할 건데,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3번 정도는 아마 일단 목표를 가지고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저도 일단 시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저도 직장인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영상을 많이 못 올릴 때도 있고 앞으로 그럴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최대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저희 코인정보소 유튜브 일단 채널은 코인정보소 시황 분석이란 이 채널을 일단 개설을 했어요. 여기다가 일단 여기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게 될 거고,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원웨이로 일단 오늘은 일단 이렇게 찍었는데, 앞으로도 일단은 편집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인정보소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아실 거예요. 지금 많이 구독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왜 검색이 안 되지?
코인정보소 나오거든요. 코인정보소도 지금 잠깐 그 방장님이 조금 이렇게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잠깐 닫아놓은 상태신데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코인정보소 시향 분석 채널이 앞으로 이제 시향에 관해서 조금 그 유료 채널이나 아니면 이런 차트 분석하는 그런 전문적인 채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픽해주는 어떤 대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채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카톡 그 커뮤니티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장을 살펴보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방송이어가지고 지금 좀 늦은 시간에 하느라 목도 많이 잠기고 좀 첫 방송이어가지고 제가 말도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정보를 전달한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고 최대한 이 시황 분석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는 꼭 이대로만 간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냐, 그게 무슨 분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차트 분석이라는 게 어떤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대응하는 관점에서의 분석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한 대로만 가면 좋겠죠. 가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분석들을 100%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서도 지금 단기적인 하락 채널은 위에 올라서고 복마감을 했지만 내일 또 당장 오늘 새벽 시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 박스권 하단을 찍을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지지 구간인 이 45K 구간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 구간에서 또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이 추세선 상단까지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최소한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그나마 저희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이 크립토 시장에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최대한 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좀 다른 말도 얘기를 많이 하느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시황 분석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뮤니티에서도 잘 서로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같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